야, 이거 내가 2년 뒤에도 이걸 하고 있어야 된다고? 5년 뒤에도 이걸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때부터 숨이 막히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반년 만에 그 일을 그만뒀대요. 그러니까 지금 미쳤다 그러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팀21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진로 교육을 하고 있는 진로 베스트셀러 작가 윤규훈 대표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70만 명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2015년 이제 진로교육법이 통과가 되고 이제 시범 사업일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10년, 이제 11년 차가 되었는데 좀 추산을 해보니까 한 65만 명, 70만 명 정도가 저희를 이제 거쳐갔던 학생들이고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를 다 다니면서 좀 들은 생각은 확실히 과거보다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진로라는 키워드가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돼, 성적만 잘하면 좋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진로에 대한 키워드가 입시 전반에 등장을 하고 작년, 올해부터는 아예 입시라는 키워드가 입학사정관들이 체크하는,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 역량이 등장을 했다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학이 진로보다 앞서 있다라는 걸 느껴요.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진로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방향을 고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포커스가 입시에 맞춰져 있고 진학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민하는 대부분이 웬만하면 내가 어떤 대학을 가지? 어떤 전공을 하지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해가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10년간 하면서 느끼는 게 예를 들면 제가 갔던 지역 중에 북쪽 끝으로는 뭐 양구, 인제, 파주에 있는 통일대교 건너면 있는 군내면에 있는 학교, 또 뭐 서쪽 끝, 동쪽 끝, 일단 도서 지역, 산간 지역, 전교생 12명밖에 없는데 뭐 제주도에 있는 학교들 해서 전국에 있는 안 가본 지역이 없을 정도로 거의 많이 가봤는데 제가 느끼는 정말 그 한 가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 다음에 도시 지역과 산간 지역 이런 지방의 격차가 좀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심하다는 건 뭐 학생들의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진로 탐색의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진로 탐색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제약된다는 걸 느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안타까워했는데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건 저희 이제 전국에 있는 진로 선생님들 또 진로 진학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런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요. 정말 수많은 업체를 컨택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한 탐색을 해볼 수 있게,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게 정말 그렇게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걸 보고 내가 외부에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나도 열심히 해서 그런 격차를 메꾸는데 좀 제가 보탬이 되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저희가 뭐 다른 업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뭐 도시든 지역이든 지방이든 뭐 체험비를 차등을 두지 않는 이유가 그들한테도 똑같은 비용에 똑같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뭐 그런 것도 있다. 뭐 그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어떤가요?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봤던 거, 제가 겪었던 걸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 지역 혹은 뭐 인천이나 좀 이렇게 지하철이 깔려 있고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혹은 거기에 다양한 인재들이 몰려있는 지역은 사실 체험하려고 하는 모든 직업의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경제 분야를 한번 겪어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럴 기회도 놀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뷰티 분야 혹은 뭐 인플루언서를 부른다거나 혹은 특정 직업인들을 초대해갖고 특강을 한다거나 강연을 한다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수월한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야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교통 접근성이 안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의 아이들이 진로 체험의 날 뭐 합니까 그러면 서울 가는 게 진로 체험이에요. 서울 가서 63빌딩 올라가 보는 거, 서울 가서 아쿠아리움 가보는 거, 도시 지역으로 가는 게 진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준 차이가 난다라기보다는 애초에 진로 탐색이라는 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내가 안 해봤던 것들을 인지하고 그 직업, 내가 이런 직무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는구나. 내가 이런 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기회의 어떤 환경이 좀 많이 제약을 받는다는 걸 느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산업에 따라서 일종의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조금 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친구들 이제 만나서 수업하거나 특강을 하면서 물어봐요. 너네는 대학 어디 가고 싶니? 그러면 보통 나오는 데가 지방법정 국립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공사, 공기관들이 그 지방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데 가는 게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 산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 내가 뭐 서울살이를 한다 그러지만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나의 고향을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내가 태어나서 자라서 활동하는 지역에서 보통 내가 경제활동하고 살고 싶을 텐데 거기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를 고르는 게 아이들의 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서울이나 경기권이 유리한 이유는 보통 아이들이 그런 선택지가 이미 처음부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아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좀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대학부터 가고 진로 고민을 해도 되지 않나요? 제가 뭐 특강을 할 때나 학부모님들 뭐 연수를 할 때 꼭 들어드리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일종의 전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 수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1년에 멘토를 많게는 한 7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멘토들을 저희가 섭외하고 교육시키고 실제로 수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이제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쓰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좀 청년들 위주로 쓰려고 해요. 아이들과 어떤 호흡 때문에. 근데 제가 청년 그 멘토들을 이제 면접을 하다가 지금도 기억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한 7년 전 얘기인데 30살 조금 넘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여자 청년이었죠. 여자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30살이 조금 넘었는데 왜 지금 저희 멘토를 좀 해보고 싶은 거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충청권에서 자랐어요. 충청권에서 자라서 이제 공부를 그냥 저냥 해갖고 충청권에서 충남대 가는 거면 그래도 잘 간 거거든요. 지방거점 국립대학이니까. 충남대학교를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갔냐면 화학과를 들어갔대요. 화학과 왜 들어갔어요? 화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점수 맞춰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였대요. 그래서 거길 들어갔답니다. 그럼 들어가서 늘 해오던 성실함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수 눈에 들어갔죠. 교수 눈에 들어오면 우리가 보통 대학원으로 납치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간 겁니다. 교수가 너 우리 랩실에 들어오지 않을래? 들어갔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 특징이 뭡니까? 늘 또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 애티튜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교수가 이뻐했고 실적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 이 친구를 연구원에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연구원에 입사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인생을 봤을 땐 굉장히 잘 풀린 거예요. 아니 연구원인데 그럼 지금 왜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연구원에 입사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 이제 보통 연구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흰 가운 입고 변수 통제하는 거잖아요. 실험 일지 작성하고 거기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끌어내서 계속해서 뭔가 테스트하는 것들. 근데 어느 날 앉아갖고 흰 가운 입고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이거 내가 2년 뒤에도 이걸 하고 있어야 된다고? 5년 뒤에도 이걸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때부터 숨이 막히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반년 만에 그 일을 그만뒀대요. 그러니까 지금 미쳤다 그러죠. 야, 이 일을 왜 그만둬? 그런데 이 친구가 그만두고 그럼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책 읽고 있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뭘 하고 싶고 뭘 좋아하는지를 찾고 있답니다. 제가 진로 교육에 있어서 저의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몇 가지 에피소드 중에 그게 탑 5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학부모님들한테도 하고요. 학생들한테도 해줍니다. 대학에 가는 게 끝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결국 진로는 누적된 만큼 깊이가 깊어져요. 학습이 누적된 만큼 점수가 올라가듯이 진로도 누적된 만큼 고민의 깊이가 깊어지고 뾰족해지고 확실해져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그걸 안 하고 일단 들어가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 뒤에 어쩔 수 없이 했었어야 될 고민을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 고민이 우리가 조금 어릴 때 했던 고민과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에서 좀 자유로울 때는 고민이 굉장히 가치지향적이에요. 뭐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나 대통령 될래요, 과학자 될래요, 한강 같은 작가 될래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가치지향적인데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당장 대학만 가면 성인이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면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고민이 굉장히 현실지향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 내가 그 뒤부터 하면 되지는 대학 가서 하는 고민들은 대부분 다 현실지향적인 진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 취업을 하지? 그 취업의 연봉 조건이 어떻게 되지? 내가 가면 워라밸을 맞출 수 있나? 제가 이제 86년생이고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40입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고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큰아이가 중1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진로 고민이란 제 가치 지향보다는
사실 우리 가족을 위한 현실지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야, 대학 가면 일단 가면 다 되라는 건 우리 아이들의 진로 고민을 일단 현실지향적으로 좁혀놓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